예, 안녕하십니까. 배구남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10년 내지 20년 안에 그 화석연료 시대의 유물로 사라지게 된 내연기관 엔진이죠. 내연기관 엔진의 연료 장치 중에서도 정말 화석 같은 존재, 카브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원리하고, 그 다음에 고장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카브레이터를 오버홀 해갖고 청소해서 수리하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만질 카브레이터는 요 머크루저, 정확하게는 머크루저라고 안 하고 이 회사 제품을 쿼드라젯이라고 합니다. 쿼드 네 군데의 그 흡기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료가 네 군데에서 분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쿼드라라고 하고, 쿼드라젯 4BBL 4배럴 카브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뜯어서 한번 보죠. 이 카브레이터는 수리를 하려면 요 위에 뚜껑하고 밑에 걸 드러내면 중간에 가스켓,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가스켓 모양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만들어 갖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카브레이터 키트가 필요하고요. 꼭 정품이 아니더라도 요 안에 이런 가스켓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한번 뜯어볼까요? 보면 자잘한 부품들, 그 다음에 제트 뜨개, 그 다음에 이런 작은 부품들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생긴 가스켓 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사람이 만들려면은 일이 너무 많겠죠. 이런 거는 제품으로 써야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가스켓이 있죠. 요건 이따가 다시 꺼내 보고요. 카브레이터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브레이터는 잠깐 모양을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 엑셀레이터 케이블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셀을 밀면 쭉 당겨지는 거죠. 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요게 가속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눌러지는 펌프고요. 쭉 눌러지면 급가속할 때 연료를 요 안에서 쭉 하고 많은 양의 연료를 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요게 저속 배럴이죠. 그래서 공회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속까지는 이 구멍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고, 여기서 연료가 빨려 나와서 가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큰 밸브는 뭐냐면, 요거는 고속 배럴입니다. 고속. 그래서 보시면 악셀을 쭉 밀면, 요거는 이제 초크니까 열렸다 치고요. 쭉 밀면 여기까지만 돼요.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 안쪽 것도, 이 안쪽에 있는 것도 열립니다. 밑에서 보면 좀 더 확실한데요. 요게 중속까지 열려주는 거고, 요게 고속이거든요. 악셀을 쭉 밀면 여기까지 열리고, 여기까지 열리다가 절반 넘어가면 뒤에까지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네 군데 구멍에서 연료를 공급해줘서 엔진이 큰 힘을 내게 해줍니다. 요게 요 두 개밖에 없는 타입도 있어요. 그걸 투배럴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는 마력수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대충 한 30마력 정도가 차이 납니다. 똑같은 엔진에서 연료를 더 주고 덜 주고 그 차이인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걸 드로틀 밸브라고 합니다. 드로틀 밸브가 4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료가 들어가는 라인은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 이걸 풀러보면 이 안쪽에 필터가 있어요. 스트레이너죠. 근데 요거는 제가 왜 뜯어왔냐면, 연료 라인에 물이 가득 차서 녹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이고, 나와라. 찌꺼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찌꺼기가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키트에 아마 이거 필터가 있을 거예요. 없나? 없으면 다른 데서라도 하나 찾아서, 아니면 청소해서 써도 됩니다.
안에 보면 이런 찌꺼기들이 잔뜩 나오죠. 압축 공기로 불어서 청소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요건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공가바나 진공도에 따라서 요 위쪽에 초크를 열어주는, 고속 초크를 열어주는 진공가바나입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열 건데, 뚜껑 여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 연결된 거를 다 분리하고 뚜껑을 열어내면 되죠. 한번 해볼까요? 예, 캐브레이터 뚜껑을 열었으니까 뭐 안을 한번 들여다보죠. 바람 소리가 나나? 자, 캐브레이터 안쪽 내부가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고 오염이 많이 됐죠. 이거는 이제 연료 탱크 안에 수분이 있는데, 그 수분이 유수분리 필터를 거치게 돼 있고, 그 유수분리 필터를 거친 다음에 유수분리 필터가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있어서 그게 넘쳐서 지금 이 연료 라인 캐브레이터 안에, 요 안에 지금 이 보이시는 부분이 연료실이거든요. 평상시에 연료가 이 안에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고, 요게 지금 이제 뜨개인데, 요 뜨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연료가 차면 이렇게 구멍을 막아 가지고 연료가 더 안 들어오게 하고, 연료가 빠지면 이렇게 해갖고 연료가 좀 들어오게 해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안에 연료가 들어 있는 거죠. 한 절반 정도 들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근데 이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식이 되고, 파이프도 부식이 돼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잘한 구멍들이 있어요. 이런 구멍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엔진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연료를 공급해주는 라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구멍도 있고, 요쪽에도 지금 맥혔는데 구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열어보면 요 안으로 이제 구멍이 있는데 아마 찌꺼기로 굉장히 많이 막혔을 거예요. 이러면 엔진 가속이 안 되고, 시동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캐브레이터는 엔진에서 연료 제어하는 건 이 캐브레이터가 기계적으로 세팅된 대로 공급하는 게 다입니다. 다른 건 없죠. 캐브레이터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크게 분리가 되고요. 나머지 자잘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뜯으면 이렇게 가스켓이 다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캐브레이터 키트에 가스켓이 필요하죠.
그리고 방금 뺀 요거 두 개는 요 캐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양쪽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데 요게 공회전 혼합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기본값은 꽉 조인 다음에 두 바퀴 반을 풀르고 거기서 풀르고 조이고를 반복하면서 혼합비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은 이제 요 두 개가 메인 노즐입니다. 그래서 요리로 연료가 빨려 들어오는 거죠. 카브레이터의 원리에 대해서는 강의실에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가스켓 싹 긁고 청소를 해갖고, 그리고 요런 작은 구멍들, 요런 구멍들이 막힌 걸 다 뚫어주고요. 그래서 요런 걸 다 청소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아마 볼이 들어있을 텐데 녹이 나서 안 빠지는군요. 나왔다. 이런 볼이 하나 들어있죠. 이건 녹이 심해서 갈아야 되겠네요. 아무튼 청소하면 됩니다. 캐브레이터가 이렇게 한번 망가지면 키트하고 뭐 수리비가 꽤 듭니다. 그래서 연료 관리가 중요하죠. 오래된 베이스로 그런 연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청소를 다 했고요. 깨끗하게 청소가 다 됐습니다. 가스켓도 깨끗하게 다 밀어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부품들을 하나하나 닦고 정비해서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역순으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조립이야 뭐 분해 역순이니까 무척 간단합니다. 해보면. 예, 배우남입니다. 캐브레이터를 뜯은 김에 캐브레이터가 어떻게 그 작동이 되는지, 어떻게 연료를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캐브레이터 그 이후에 나온 그 휘발유 가솔린 엔진들의 연료 공급 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캐브레이터라고 하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캐브레이터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캐브레이터는 어떤 구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기가 이렇게 좁은 곳을 통과할 때 여기다가 연료관을 연결을 해서 여기가 지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공기가 빨려 들어갈 때 연료를 빨아서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쪽 그 연료 펌프 연료가 있는 연료 뜨개실에 무슨 펌프가 있어가지고 밀어 넣어주는 게 아니고, 요걸 이제 요 가느다란 관을 통과할 때 여기 압력이 낮아지는 효과를 이용한 그런 자연적인 연료 공급 장치가 되겠습니다. 뭐 선주님들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죠. 아무튼 그 캐브레이터 자체는 클린, 그러니까 깨끗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내부에 수분이나 이런 이물질들이 없으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장도 잘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뭐 출력도 괜찮게 냅니다. 일부러 캐브레이터를 달기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다음에 FBC라는 피드백 캐브레이터라는 그런 캐브레이터가 중간에 잠깐 사생아처럼 잠깐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린 엔진에서는 안 쓰는데요. 마린 엔진에서는. 근데 옛날에 어떤 차에 썼냐면, 대표적인 차량이 프라이드의 FBC 피드백 캐브레이터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토, 엑셀, 그때도, 같은 그 피드백 카브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때부터 뭐가 나왔냐면은 산소 센서라는 게 나왔어요. 오토 센서. 산소 센서의 역할은 뭐냐면, 배기관에다가 센서를 딱 꽂아서 엔진에서 연소되고 나오는 그 배기가스를 그 성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산소 함유량. 그래서 지금 현재 엔진에 공급되고 있는 연료가 많은지 적은지를 이 산소 센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 센서의 값을 가지고 아주 간단한 ECU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브레이터에서 연료를 적게 넣고 좀 늘려주고 좀 줄여주고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그러니까 자동차도 국내로 따지면은 한 두세 종류 정도의 차종에서만 사용되고 바로 사장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이후에 바로 인젝터, 그러니까 가솔린 인젝터가 달린 그런 연료 방식이 채택이 됐거든요. 휴대폰으로 따지면 CT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음에 나온 게 TBI. TBI는 무슨 방식이냐면 드로틀 바디 인젝션입니다. 그래서 드로틀 바디에다가 즉 에어 필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인젝터를 대용량을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달아 놓는 거죠. 그러면 카브레이터랑 같은 위치에서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기로 동작하는 인젝터가 그리고 인젝터를 열어주는 시간을 ECU가 제어를 해서 연료의 양을 결정을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엔진 연소실에서 연료가 공급되는 위치까지 거리가 좀 있습니다. 드로틀 바디에서 흡기 다기관을 통해서 그 엔진 연소실까지 흡기 밸브를 통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TBI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마린 엔진에서 사용을 하죠. 머크루저에서는 이 방식의 엔진을 EFI라고 합니다. 아마 머크루저 엔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 중에 EFI 엔진 5.0 EFI, 5.7 EFI라고 써있는 뚜껑에 써있는 엔진을 구경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TBI 방식을 머크루저에서는 EFI 방식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거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TBI는 볼보 펜타의 가솔린 엔진에 TBI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좀 더 발전을 해서 인젝터 한 개 내지 두 개로 연료량을 제어하다 보니까 연료량이 정확하게 제어가 안 돼요. 그 한두 개에서 나오는 이 연료를 가지고 기통수가 6개든 8개든 나눠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고 빠른 응답이 안 돼서 나온 게 MPI입니다. 멀티포인트 인젝션. 쉽게 얘기해서 여러 군데서 인젝터로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거죠. 어디서? 바로 흡기 밸브 앞에서 각 실린더당 한 개씩 인젝터를 달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인젝터를 각각 실린더별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응답성이 빠르고 연비도도 좋아졌죠. 출력도 물론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그러니까 이 다음에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마린 엔진에서는 다 이 방식을 씁니다. 멀티포인트 인젝션 방식을. 지금 국내 레저포트에서 가솔린 엔진에서 사용되는 엔진들은 거의 다 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린 엔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건 이제 GDI죠. 이거는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라는 방식입니다. 디젤 엔진처럼 연소실에다 바로 가솔린을 분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연소실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씩 진화할 때마다. 그래야 좀 응답성도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한 제어를 타이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변화하는 과정 자체는 연료 장치가 발전되어 온 과정 자체는 사실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환경 규제. 그래서 환경 규제에서 배기가스를 어느 정도 이하로 줄여라라는 그런 각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법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엔진을 가지고도 출력을 제어를 하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가변 밸브든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연료 장치만 봤을 때는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마린 엔진에서 쓰는 방식은 요 카브레이터 초기 방식하고 그다음에 TBI, EFI, 그다음에 MPI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 MPI 방식의 인젝터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나중에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대략 이러합니다. 카브레이터는 청소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연료 관리, 유수 분리기, 연료 필터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관리를 잘 하시면 그러면 오히려 카브레이터가 고장 없이 잘 쓸 수 있는 마린 엔진이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서 조립을 한번 해보죠. 카브레이터 오늘 한번 만져봤습니다. 역사 속으로 계속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환경 문제 때문에 내연기관도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특히나 이 오래된 카브레이터 방식의 연료 장치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제 남아있는 것들도 아마 저같이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은퇴하면서 점점 사라져 갈 겁니다. 그래도 뭐 기록으로 한번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압니까? 카브레이터라는 게 있었다고 나중에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라갈지도 모르죠. 아무튼 지금 새로 이 분야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카브레이터를 딱히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숫자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끌어안고 은퇴하겠습니다. 카브레이터는. 저도 사실은 카브레이터가 자동차 계통에서 쓰이던 마지막 그 세대에 저도 이 카브레이터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도 뭐 아무튼 점점점 이제 환경을 위해서 내연기관도 사라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뀌는데 적응해야죠. 모든 기술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숙명이죠. 대신에 나중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그런 기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오더라도 저희 미케닉하고 테크니션은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진짜로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만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면
저 같은 미케닉이 굉장히 그 어떤 기계보다 효율적이고 기계를 고치는 데 있어서는 미케닉이 절실하다라는 걸 걔네들도 알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나와도 브리스 치고 오일은 저희 같은 미케닉이 강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저는 은퇴해야죠.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는데 날씨가 좀 선선해져가지고 아주 다행입니다. 다음에 뵐게요.